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그다음에 나주시 한전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방금 전 제 소개 그 화면을 보셨겠지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 사진이 아니라 다른 분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죠. 사실은 이게 사실 보안에서 봤을 때는 딥페이크 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공격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에너지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이제 연사분들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보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혁신의 정보 보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편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성, 우리의 미래는 오염과 싸우기 위해서 항상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To fight pollution,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였습니다. challenging and hazardous working environments. 재생 에너지를 시작으로 우리의 세계 What should we 최고 do? 수준을 수소 에너지 기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Starting with renewable energy. Our world-leading hydrogen energy technology enables the generation of sustainable energy. Being the world's 세계에서 fifth to commercialize 다섯 gas 번째로 가스 터빈을 turbines, 상용화한 Doosan 두산은 opens the era 수소 of 터빈 hydrogen 시대를 열며 turbines, 탄소 에너지가 reinforcing 우리 our 헌신을 commitment 강화합니다. to carbon-free energy. As a global SMR 두산은 production 글로벌 leader, SMR 생산 리더로서 순 Doosan 제로 에너지 provides net 솔루션을 zero 제공합니다. energy solutions.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안전하기 위해 우리의 개인의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소형 장비 전기화 및 자동화를 선도했습니다. We pioneered the electrification and automation of compact equipment designed to shield individuals from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Our commitment 우리의 extends to 헌신은 deploying 인간과 highly 원활하게 sophisticated 협력하는 and 고도로 secure 정교하고 robots 안전한 로봇을 배치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that seamlessly collaborate with humans. In doing so, 그렇게 we 함으로써 elevate 우리 the 지구의 value of our 가치를 planet. 높이고 인류를 소중히 하며 cherish 더 humanity, 친환경적이고 and 안전한 미래에 contribute to a 기여합니다. greener and 이것은 safer future. 단순한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This is not just a vision. It's what Doosan is doing right now.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두산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이걸 소개했느냐? 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리스크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보안 체계와 방어 전략에도 큰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주요 방식에 그에 따른 위협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피싱 공격입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세련된 피싱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자동으로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을 생성형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악성 코드를 변형하여 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성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신뢰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공격자가 AI를 활용해서 타겟팅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화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I는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찾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이버 공격의 접근성을 낮추고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공격자들도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증거로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융복합 시스템은 기존의 독립적인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융복합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릭스라는 글로벌 기업의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5%의 CISO는 조직의 사이버 보안 예산이 국가 위협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7%의 CISO가 조직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국가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98%의 CISO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따라서 행동할 때 조직의 장벽에 직면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0%의 조직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략에 완전히 통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의 조직이 현재 사이버 보안 목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5%의 CISO가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커뮤니티 또는 네트워크 일원이 되면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이 향상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89%의 CISO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안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 통찰력과 공유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나 IoT 기술 등의 활용으로 제조 설비들도 해커 범죄 집단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인 해킹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약회사의 공정이 중단되어서 1.5조라는 큰 돈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리고 TSMC라는 협력사 해킹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이 탈취가 되면서 7천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일본의 최대 항구인 나고야 해킹을 통해서 2일간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주요 원인 3가지를 취약한 OS와 오래된 소프트웨어 사용은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USB나 이런 연결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야 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설비 환경의 PC에서도 인터넷상의 연결은 업무와 관련된 검증된 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보안 체계 미비로 인한 사고들이 여러 가지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정유회사의 유증기 사고라든지 화학회사의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의 제조사 및 기업에서도 랜섬웨어 때문에 생산의 중단은 많은 손해를 입었다라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해서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몇십 년간 공들였던 기술들이 유출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조 환경의 변화에도 큰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미흡했던 IoT나 센서, 비인가 무선 전송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 데이터가 기밀 유출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국제 보안 표준 및 인증이 요구되고 있고,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보안 KS 표준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OT 영역에 대해서 행정적, 법률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전체적인 OT 보안 현황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수행 과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라이트하우스를 추진하여서 그룹사, 계열사 및 우선 수행에 맞게 한국, 유럽, 미국 등에 확대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OT를 위한 SOC 구축과 기존 IT 싹과 통합 체계를 구축할 사항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OT 보안을 위한 여정으로 첫 번째, 그룹사의 전체적인 라이트하우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계열사별, 지역별 대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사업장 확산을 위해서 최적화된 OT 보안 모델을 확대하고 그룹 사이 라이트하우스 구축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OT와 IT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OT 보안 구축 이후에 OT 자산의 증감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였고 보안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어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액션을 통해서 보안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업무의 보안에 대한 기준과 인식 변화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생산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OT 보안의 표준 아키텍처를 통해서 OT 보안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사이버 보안 강화로 제시한 보안 규제 사항까지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저희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통합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안전하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AI라든지 거버넌스, 분산형 인프라, DC 그리드가 만들어낼 혁신을 국제적 협력과 보안, 신뢰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계, 산업계, 정책 입안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탄소 중립과 디지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안 혁신을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곧 우리의 선택과 협력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